그날 저는 회사에서 외근을 나왔다가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전철역으로 향하던 중 30년 가까이 사진으로만 봐오던 한 여자를 보게 됐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였냐고요? 네, 바로 저희 엄마였죠. 저희 엄마가요, 옛날에 교통사고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아빠를 버리고 처녀인수를 하며 갑부집 아들에게 시집을 가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못된 것이 천벌을 안 받고 사는 게 참 용하지. 용해. 아, 어머니, 희영이 듣는 데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희영이가 어린애도 아니고 알 거 다 아는데 왜? 뭐가 문제야? 희영이 엄마가 잘못한 일이 많지만 그래도 희영이 엄마예요. 아무리 죄 많은 엄마라도 희영이가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암튼 네가 그리 속이 연두부 마냥 물러 터져나서 옆편 내가 겁도 없이 그런 식으로 도망을 가는 거 아니냐? 제가 다 모자라서 생긴 일이니까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 그리고 이제 진짜 아무렇지도 않고요. 아무렇지도 않긴 뭘 아무렇지도 않아. 너 두 다리만 멀쩡했어도 그년이 어디 겁도 없이 그런 짓을 저질렀겠니? 이제라도 찾아가서 그냥 그년 정체를 확 까발려 버릴까 보다.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어머니.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 없고 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아이고, 아유, 속 터져서 정말. 아유, 금상 같은 우리 아들, 금쪽 같은 우리 손녀가 그런 환양년 하나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다니. 아유, 아유. 저나 형이나 앞으로 잘 살면 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요. 떠난 사람, 어머니도 잊어버리세요. 어린 시절 잠든 채 머리맡에서 혹은 밥상을 물린 식탁 위에서 자주 들려오던 아빠와 친할머니의 대화는 대충 이랬습니다. 제가 3살 되던 해에 저희 엄마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 속의 엄마의 모습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래도 가족 앨범 속에 남아있던 엄마 사진이 몇 장 있어서 저는 엄마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전이던가요? 외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엄마를 본 적이 있었죠. 네가 희영이니? 외할머니 장례식장에서 거의 20년 만에 저를 본 엄마가 대뜸 던진 한마디였죠. 네. 저는 그날 끝끝내 엄마를 엄마라고 단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그저 먼 친척을 보는 것처럼 대면대면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그 자리에 엄마와 재혼한 남자와 그쪽 식구들이 와 있었기에 저는 장례식에 참석은 했지만 오래 있지 못하고 조문만 드리고 돌아왔던 거죠. 그래도 그날 본 엄마의 얼굴은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각인이 되더군요. 나이답지 않게 날씬한 몸매와 배곡 같은 피부. 한눈에 봐도 미인임을 부정할 수 없는 얼굴이긴 했어요. 그러게, 응? 내가 눈빛 번들번들하고 말끄름하게 생긴 희영 어멈 처음부터 반대하질 않았니? 어머니도 참 처음엔 이리 곱게 생긴 아가씨를 본 적이 없다고 좋아하셨으면서요. 내가 언제? 암튼 얼굴 반반하게 생긴 것들은 꼭 얼굴값을 하게 되어 있다더니 옛말 틀린 말이 아니로구나. 친할머니는 툭하면 엄마 흉을 보셨는데 엄마의 외모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곤 했어요. 외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얼굴을 보고 거의 10년 만에 우연히 마주친 엄마였습니다. 외근을 마치고 전철역으로 향하던 길, 한 로스터리 카페 안에서 커피를 마시며 묘령의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 엄마를 본 거였죠. 저는 한눈에 엄마를 알아보았고 한동안 카페 창문 밖에 우두커니 서서 엄마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뭔가에 홀린 듯 카페 안으로 들어가 엄마가 눈치채지 못하는 자리에 앉아 저도 커피를 주문했어요. 주문한 커피를 반쯤 마셨을 즈음 엄마는 일행과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도 엄마를 따라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카페를 나가더니 묘령의 남자와 함께 근처 백화점으로 향하더군요.
그곳에서 머플러 하나를 가지고 오른 엄마는 그 머플러를 남자에게 다정하게 메어주더라고요. 엄마랑 재혼했다는 그 남자도 아닌데 대체 누구지? 자연스럽게 그런 의문이 생기더군요. 엄마가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대체 누굴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상한 예감에 엄마를 계속 미행하게 됐더랍니다. 엄마는 머플러를 쇼핑하고서 그 남자와 한 태국식 마사지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사지숍에 들어간 엄마는 1시간 정도 후에 밖으로 나와 차를 몰고 어디론가 떠나더군요. 저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그 차를 따라갔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고 발신인을 보니 아빠였습니다. 우리 딸 어디니? 그게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왜 갑자기 말을 더듬고 그러냐? 희영이는 혹시 남자친구라도 만나는데 아빠가 전화한 거야? 아이 남자친구는요 무슨. 아유 아빠도 참. 나이 관연한 딸한테 일찍 들어오라고 말하려고 전화한 건 아니고 아빠가 닭볶음탕 끓이는데 얼른 들어와서 먹으라고. 희영이 너 아빠가 끓인 닭볶음탕 좋아하잖아. 아빠, 근데 나 오늘 어쩌면 회의가 길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그럼 회의 마치고 들어와서 저녁은 집에서 먹어라. 아빠가 너 먹을 거 남겨놓을게. 네, 아빠. 저는 평소 아빠와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각별한 부녀 사이를 자랑하는 딸입니다. 저는 툭하면 파파걸 소리를 들었고 아빠는 이에 질세라 어딜 가나 딸바보 소리를 듣는 분이었죠.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저에게 헌신적인 애정을 쏟아주신 아빠였고 저는 그런 아빠에게 평소 비밀이 없는 편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저였어도 아빠에게 휠체어를 타게 된 아빠를 버리고 갑부집 아들에게 시집간 엄마의 뒤를 밟는 중이라는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끊고 잠자코 엄마의 뒤를 밟았어요. 엄마와 남자가 내린 곳은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앞이었습니다. 가격이 꽤 나가는 5성급 호텔이었고 그 안으로 들어가 체크인을 하더랍니다. 엄마와 남자가 객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탄 후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호텔 로비에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미행 없었죠? 대뜸 누군가 그런 질문을 했고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누구세요? 그쪽 어머니 미행한 사설 탐정이라면 설명이 될까요? 뭐라고요? 이름 안희영, 나이 35세, 직업 편집 디자이너, 연봉은 프라이버시니까 패스하고 외근 나왔다가 차주란 씨 우연히 보고 뒤를 밟아 여기 땡땡 호텔까지 따라왔음. 맞죠? 어이가 없네. 당신 정체가 뭐야? 아까 말했잖아요. 차주란 씨 조사 중인 사설 탐정이라고. 우리 엄마를 미행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럼 그쪽은 왜 그랬어요? 그리고 참, 미행 없었죠? 아니, 본인이 미행을 하면서 미행 없었냐고 묻는 건 뭔 논리예요? 하긴 그렇게 들릴 수 있겠네. 그쪽 어머니가 아무래도 저에게 사람을 붙인 것 같아서요? 우리 엄마가요? 우리 엄마가 그쪽 정체를 안다고요? 남자는 자꾸 이상한 말을 늘어놓았고 저는 당최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더군요. 그런 저에게 남자가 상황 설명을 대충 해주는데 참 경악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저희 엄마가 현재 사는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엄마가 처녀행시를 하면서까지 시집간 갑부집 아들. 현재 남편이 사실 몇 년째 암투병 중이라고 했습니다. 엄마와 그 재혼한 남편은 사실 나이 차이가 띠동갑 이상 훌쩍 났고
암투명하는 나이 많은 남편을 두고 바람이 난 엄마였던 거예요. 회장님께서 저를 고용하신 겁니다. 그쪽 어머니 바람 피는 거 확실한 증거를 잡아달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엄마가 그쪽을 미행하는데요? 제가 회장님께 그렇게 조심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저와 통화하던 걸 그쪽 어머니에게 언뜻 들키셨나 보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저희 엄마는 그 남자, 그러니까 사설 탐정을 매수해보려고 또 사람을 사서 미행 중이라는 거였어요. 창피스럽기 짝이 없는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사실이었죠. 어찌 보면 제가 창피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생물학적인 엄마였을 뿐 저에게 차주란이라는 이름 석자는 이미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이름이었으니까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 여자를 사실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어색하고 어폐가 있는 일이었죠. 그렇군요. 그럼 열심히 볼 일 보세요. 저는 바빠서 이만. 저는 그 남자 사설탐정과 더 말을 섞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더군요. 서둘러 일어나서 호텔 밖으로 나가려는데 저를 뒤에서 잡아채듯 붙잡는 남자였어요. 저기요. 나 좀 도와줄래요? 뭔 소리예요?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사람 뒤 밟는데 아주 재주가 있던데요? 사설탐정이 그런 말을 하면서 흥미롭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뭔가 낚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단칼에 거절하고 집에나 가야겠다고 결심했죠. 오랜만에 본 엄마였고 그냥 궁금해서 쫓았던 것뿐이에요. 그쪽 일 보세요. 그쪽 엄마 이혼당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돌아서 가버리려는 제 뒤통수에 날아와 박히는 그 남자의 말이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뒤돌아서서 그 남자가 하는 말을 듣게 되더군요. 차주란 씨에 관해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다 보니 과거사까지 자연히 알게 됐어요. 그쪽 안희영 씨랑 안희영 씨 아버님 두고 처녀행시라면서 지금 회장님과 결혼한 거고요. 나한테 원하는 게 뭐죠? 뭔가 본론을 숨기고 서론이 너무 긴 느낌인데요. 성격 한번 칼칼하시네. 좋아요. 솔직하게 제 원하는 바를 말씀드리죠. 제가 그쪽 어머니, 그러니까 차주란 씨가 사주한 사람 미행까지 붙다 보니까 일 처리하는데 좀 애로사항들이 생겼어요. 당분간 나 일하는 거 좀 도와줄래요? 내가 왜 그쪽 일을 도와줘야 하죠? 전 엄마가 이혼을 하든 말든 관심 없어요. 그쪽 아빠와 할머니 한 풀어드리는 방법인데 솔직히 그쪽도 여전히 그쪽 엄마 용서 못했잖아요? 어이없네 정말. 당신이 뭘 한다고 그런 식으로 계속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그거 알아요? 당신 아버지, 당신 어머니 차주란 씨 때문에 한때 자살 기도까지 했다는 거? 뭐라고? 당신 진짜 정체가 뭐야?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 아가씨가 내가 거짓말하는 걸로 아나 보네. 내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오늘 본인이 직접 가서 확인해봐요. 확인하긴 뭘 확인하라는 거야? 본인이 더 잘 알 텐데. 그쪽 할머니 아직 살아계시고 정정하잖아요. 할머니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날의 진실을. 그러고도 생각이 안 바뀌면 나도 더는 그쪽에게 부탁 안 할 거니까. 그러면서 자기 명함을 제 위로 주머니에 툭 꽂아주고 가버리는 남자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설명할 수 없는 화와 분함이 계속 솟구쳐 올라오더군요. 생면부지에 처음 본 남자가 저와 저의 엄마의 과거사에 관해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게 소름 끼쳤어요. 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아빠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죠. 우리 딸 매일 이렇게 야근해서 어쩌니?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안 주무시고 계시던 아빠가 저를 맞아주시더군요. 아빠, 늦었는데 안 주무시고 뭐 하셨어요? 우리 딸도 안 들어왔는데 아빠가 먼저 자면 쓰나? 저녁 안 먹었지?
네, 얼른 씻고 나와. 아빠가 닭볶음탕 데워줄게. 제가 차려 먹을게요, 아빠. 아니다. 종일 일하느라 고생했는데 무슨 밥까지 차려 먹어? 희영이 왔니? 네, 다녀왔어요, 할머니. 네 아빠 넣어준다고 아주 맛있는 부위만 쏙 골라서 닭볶음탕 한 냄비 따로 떠놓더라. 얼른 씻고 나와서 먹어주렴. 너 먹는 거 보고 잔다고 기다리다 네 아빠 목 빠질 지경이 됐다. 알았어요, 할머니. 그날 저는 늦은 저녁을 먹고는 아빠가 주무시기를 기다렸다가 할머니가 계신 안방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할머니께서는 안 주무시고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안 주무셨어요? 드라마 보느라고. 너도 드라마 보게? 아니요, 그냥 할머니한테 여쭤볼 말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 할머니, 옛날에요. 엄마가 아빠 교통사고 나서 처녀 행세하면서 다른 남자 만나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너, 이 할미가 그 얘기 꺼내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 아는 애가? 갑자기 그 얘기는 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엄마가 아빠랑 저 버리고 떠난 후에 아빠가 혹시 안 좋은 선택하신 적 있어요? 너 대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고 왔어? 제 질문에 반응하는 할머니 표정을 보고 저는 순간 직감했더랍니다. 그 남자, 사설 탐정이 한 말이 사실이었구나. 내친 김에 저는 할머니께 과거사를 좀 정확하게 들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할머니, 옛날에요. 아빠랑 엄마 얘기 좀 해주세요. 거짓 없이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말씀해주세요. 뭐 좋은 얘기라고 갑자기 캐물어? 그냥 이제는 저도 알 건 다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할머니. 그래, 알았다. 네가 격가지로 지나는 말로 네 엄이 욕이나 해댔지. 따지고 보면 이 얘기에 관해 희영이 너에게 제대로 말한 적이 없는 것 같구나. 그날 밤 저는 엄마의 과거사에 관해서 할머니에게 시시콜콜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아빠랑 네 엄이 원래는 금슬도 좋고 문제없는 부부 사이였다. 저희 아빠가요. 원래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에 다니는 능력 있는 회사원이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해서 젊은 시절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은 아빠였죠. 아빠는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경제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재원이었습니다. 그런 아빠가 엄마를 만난 건 회사에 입사하고 얼마 안 되어서였다죠. 네 엄마는 조건으로 치자면 네 아빠보다 한참 밑이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홀어머니 슬라에서 어렵게 자라서 겨우 여상 나와 네 아빠 일하던 회사에서 말단 격리로 일하던 여자였으니까. 아빠는 조건과 상관없이 엄마를 사랑하셨고 두 분은 불꽃 튀는 연애 끝에 결혼에 꼴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도 얼마나 결혼을 반대했나 모른다. 우리 집이 그래도 먹고 살만한 데다. 네 아빠는 어딜 가나? 1등 신랑감 소리 들었으니까. 엄마가 마음에 안 드셨어요? 이런 얘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다만 얼굴 반반한 건 둘째치고 뭔가 네 엄마 특유의 번들거리는 눈빛이 거슬렸어. 뭐 얌전해 보이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뭔가 도화살이 있어 보이는 얼굴이었으니. 할머니의 성견지면 탓이었을까요? 엄마는 아니나 다를까 아빠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되자마자 밖으로 눈을 돌렸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가요. 출장 중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되고 마셨대요. 처음 저희 엄마는 할머니에게 그런 거짓말을 했답니다. 어머니, 희영 아빠 절이 됐는데 저라도 나가서
뭔가 돈벌이를 해야지 싶어요.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도 아니고 너까지 지금 벌써 그렇게 나서지 않아도 먹고 살 걱정 없으니 염려 말어. 그래도요. 아직 희영이도 어린데 공부시키고 시집 보내려면 그게 아니죠. 저도 뭔가 희영 아빠 아픈 동안 돈벌이라도 해야 안심이 될 것 같고요. 할머니는 처음에 엄마의 그런 뜻을 가상하게 받아들였고 어린 저를 돌봐주겠다고 하시면서 며느리의 사회생활을 적극 지원해 주셨다죠. 그런데 엄마의 그런 결심이 다른 목적이 컸다는 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밝혀졌더랍니다. 하만때 요즘 자기 며느리 어쩌고 다니는 줄이나 알아?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며느리 희영이 아범 대신해서 돈 벌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구만. 아유,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무리 등잔 밑이 어둡다지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여? 빙빙 돌리지 말고 제대로 말 좀 해봐. 우리 며느리가 왜? 우리 조카 사위가 골프장 리조트를 하잖아. 내가 저번 주말에 우리 언니들이랑 거기를 갔다가 자기 며느리를 봤어. 희영 어머물? 골프장 리조트에서? 아유, 그래. 자기 며느리가 거기서 완전 처녀 행세를 하면서 나이 많은 남자 팔짱을 끼고 하하호호거리고 있더라. 설마 자기 백내장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시력 아직 안 돌아온 거 아니여? 아유, 이 사람이 참. 내가 백내장 수술한 지 얼마 안 돼 그런 소리를 해. 내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아서 사진을 딱 찍어왔잖아. 할머니 지인이요. 우연찮게 방문한 골프장 리조트에서 당시 저희 엄마와 외간 남자와 바람피는 장면을 목격한 거였어요. 지인이 내미는 사진을 본 할머니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몇 번이나 눈을 씻고 쳐다봐도 사진 속의 여자는 엄마가 맞았으니까요. 우리 며느리가 왜 대체 여길... 내가 하도 이상해서 한참을 몰래 지켜봤어. 그날 본 거 나한테 하나도 빠지지 말고 말해봐. 지인을 통해 듣게 된 엄마의 행실은 충격적이기 그지없었다고 합니다. 어머, 사장님.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한테 그런 야한 농담을 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내가 너무 줄책을 부렸나? 내가 농담하면 주란이가 깔깔거리면서 웃는 게 너무 보기 좋아서 그랬지. 사실 저도 사장님이 농담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오늘 골프 치고 여기서 나랑 자고 가는 거다. 어머, 저 아직 외박하면 우리 엄마한테 혼나요. 처녀애가 시집도 가기 전에 외박하면 못 쓴다고 얼마나 난리가 나는데요. 주란이 부모님께선 많이 보수적이신가 봐.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저희 엄마 아빠 모두 경상도 양반들이라 얼마나 보수적이신데요. 저 통금 10시 넘기면 큰일 나요. 아무리 주란이가 독신이라도 그렇지. 다 큰 성인이 10시는 너무한 거 아니야? 저희 아빠 룰이 그런 걸 어째요? 주란이 일찍 들여보내기 싫어서라도 내가 빨리 결혼을 서둘러야겠군. 어머, 사장님. 지금 저한테 청혼하시는 거예요? 주란이한테 청혼은 이거보다 더 멋지게 제대로 할 거니까 다 기다리라고. 알았어? 어머, 너무 기대돼. 어쩜 좋아. 간드러지는 웃음소리를 내면서 나이 많은 남자와 요란하게 스킨십을 해대는 엄마였다고 합니다. 사실을 전해 듣고 사진으로 확인까지 한 할머니는 충격으로 알아놓을 지경이 되셨다고 하죠. 엄청난 진실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시는 와중에 엄마가 먼저 아빠에게 이혼 통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희영 아빠, 우리 이혼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라니? 당신 너무 양심이 없는 거 아니야? 양심? 내가 당신에게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당신 처지가 이렇게 된 게 잘못이지 뭐. 더 다른 잘못이 필요하니? 나 툭 까놓고 말할게.
평생 휠체어 신세 져야 하는 당신과 한 입을 덮고 살 자신 더는 없어. 주란아, 내가 이렇게 되려고 해서 된 것도 아닌데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다니. 당신이야말로 너무하다.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부터 휠체어 타는 남자 와이프로 평생 살라는 거야? 너 왜 나를 그런 식으로 산송쟁 취급하니? 나 다리 다쳤다 뿐이지 남자 구실 못하는 것도 아니고 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나도 알지. 누가 당신더러 남자 구실 못한다 했어? 내 말은 그런 게 아니잖아. 말이 그 말이지. 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드니?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 나 재활치료 부지런히 받고 하면 분명 더 점점 좋아질 거라고. 나도 들었어. 앞으로 당신 재활치료 열심히 잘 받길 바래. 그거는 나도 원하는 바야. 주란아, 너 갑자기 이혼하자는 진짜 이유가 뭐야? 이혼하는데 뭐 그런 거창한 이유가 필요해? 내가 더 이상 당신 사랑 안 한다고. 휠체어 타는 장애인 남편 평생 데리고 살 자신도 없고. 그런 식으로 패악을 부리며 이혼 소장을 던지듯 아빠 면전에 뿌려버리곤 집을 나가버린 엄마셨다고 합니다. 아빠는 버려지듯 엄마에게 이혼당했고 그 충격으로 한때 해서는 안 될 선택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그럼 엄마 때문에 안 좋은 선택하셨던 거는 사실이네요? 그렇단다. 이런 얘기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는데 네가 모르니까 하게 되는구나. 아빠는 그래도 하늘이 도와서였는지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셨고 그 뒤로는 악착같이 재활치료도 받고 휠체어를 타고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알아보셨죠. 저희 아빠가요. 뒤늦게 약대를 들어가서 약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현재까지 개인 약국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몰랐던 아빠의 과거를 알게 되자 저는 더더욱 엄마를 용서하기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사설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희영 씨가 전화 올 줄 알았어요? 그쪽이 도와달라는 대로 도와드리죠. 대신 확실하게 엄마가 이혼당하게 해줄 거죠? 그걸 위해서 지금 증거를 모으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번 일이 성공하면 인센티브도 있는 거죠? 그쪽이 생각하는 거 이상의 금액이 될 겁니다. 처음 그 사설탐정의 부탁을 받아들일 때만 해도 저는 인센티브보다 엄마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의 목적이 더 컸습니다. 아빠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고 어린 저를 무참히 버린 엄마를 용서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런 배신을 저지르고도 평생을 사모님 소리 들으며 호의호식하며 엄마가 살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 뒤로 그 사설탐정의 일을 열심히 돕게 되었죠. 제가 그런 쪽으로 재능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저는 의외로 남의 뒤를 몰래 받고 티 안 나게 정황 증거를 잡는 일 따위를 잘 해내는 편이었습니다. 서너 시간 지루하게 기다리는 일도 잘 참아냈고요. 이건 아마 우리 가족을 배신한 엄마를 응징해야겠다는 저의 복수심에서 비롯된 걸지도 모르겠지만요. 그 사설 탐정을 도와서 엄마를 미행한 지 한 달 즈음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뒤만 밟다 끝날 건가요? 이거 성질 한번 급하시네. 뭔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잡아야 하니까 그렇죠. 사진이나 녹음 기록은 충분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럼 기다리지만 말고 기회를 만드는 게 어때요? 어떻게요? 우리 엄마가 그쪽을 매수하려고 한다고 했죠? 그랬죠? 그럼 우리 엄마를 찾아가서 그 딜에 응하겠다고 하세요? 미쳤어요? 내가 아무리 돈독이 올랐다기로서니 의뢰인을 배신하는 행동은 절대 안 해요. 아무리 내가 간판도 없는 사설탐정 사무소를 운영한다지만 나만의 원칙과 룰은 지킨다고요.
아, 거참. 말귀 한번 더럽게 어둡네요. 아, 누가 진짜 의뢰인을 배신하래요? 엄마를 찾아가서 가짜로 그 딜에 응하는 척하면서 엄마가 직접 실토하게 하라고요. 불륜 중이고 그 회장을 배신했다는 사실을요. 헐, 아, 그쪽 천재네. 혹시 회사 다니기 전에 이쪽 일을 했어요? 아니거든요. 치. 제가 처음에 큰 소리를 치기는 했지만요. 사실 긴가민가 하면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 작전은 잘 먹혀들었고 탐정을 홀딱 믿은 엄마가 외도 사실을 실토하는 걸 녹음하는데 성공을 했더랍니다. 30년 전 교통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된 저희 아빠를 버리고 처녀행시를 하면서 재벌 남자에게 시집갔던 엄마가 맨몸뚱이로 거의 쫓겨나다시피 이혼을 하게 됐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 재벌남이 결혼하면서 엄마와 그런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군요. 결혼을 하되 바람을 피우거나 해서 유책 사유를 엄마가 저지를 시에는 한 푼도 재산 분할을 하지 않고 이혼을 하는 조건을 결혼 계약서에 넣었다는 겁니다. 평생 사모님 소리 들으며 돈 걱정하지 않고 살던 엄마가 거의 거지 신세나 다름없는 상태로 이혼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이혼 후의 엄마의 상황은 더욱더 비참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긴데요. 저희 엄마가 취미로 배우던 댄스 아카데미의 춤선생을 하는 남자와 바람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연하의 춤선생마저 이혼당한 엄마에게 야멸차게 이별을 통보했던 겁니다. 이혼하라고 나한테 노래를 부를 때는 언제고? 내가 이혼하고 오니까 딴소리야? 아, 사모님, 생각해보세요. 제가 왜 그쪽을 좋아했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설마 진짜 내가 그쪽을 사랑하기라도 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뭐야? 너 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니? 언제는 나 사랑한다면서. 나를 위해서는 저 하늘에 별이고 달이고 다 따줄 수 있다면서. 아휴, 사모님, 왜 갑자기 순진한 척이세요? 그건 사모님이 돈푼 꽤나 있을 때 얘기죠. 너 설마 내 돈 보고 나한테 접근했니? 그랬던 거야? 아니, 듣자 하니까 사모님도 과거에 회장님 돈 보고 결혼했다면서요. 버젓이 남편이랑 어린 딸도 있으면서 처녀행시라며 재벌남한테 시집간 사람이 갑자기 순진한 유부녀 코스프레라도 하는 거요. 야, 이 새끼야. 너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런 막말을 하니? 아, 누구긴 누구야. 지가 뭐 왕년의 재벌 사모님이라도 되는 줄 아나. 야, 나쁜 자식아. 소리 지르지 맙시다. 예? 이 고상한 사모님께서 왜 그러시나요? 그쪽 개털된 마당에 더는 나랑 볼 일 없으니까 앞으로는 쓸데없이 연락 같은 거 말고요. 알아들었어요? 이 나쁜 자식. 내가 너 때문에 이혼까지 당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머리 나쁘게 이혼 당하래요? 바깥 양반 고이 영면할 때까지 내가 좀 진드기 참으라고 했잖수. 어? 고세를 못 참고 바깥 양반에게 바람 피는 거 걸린 게 누구 잘못인데? 지금 애먼 4개 삿대질이요? 바람을 피우던 상간남. 그 연하의 춤선생에게까지 버림을 받은 엄마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정말 입고 있는 옷 한 벌 가지고 내쫓김 당한 엄마는 방 한 칸 얻을 돈이 없어서 어느 날은 제 회사 앞으로 저를 찾아왔더군요. 희영씨, 누가 희영씨를 찾아왔는데? 누군데요? 몰라. 누구시냐고 여쭤보니까 대답은 안 하시면서 차주란이라고 하면 알 거라고 하시네? 엄마의 이름을 듣고 저는 당장 회사 로비로 나갔습니다. 회사까지 어쩐 일이세요? 희영이 네가 내 전화를 통 안 받아서. 우리가 서로 연락하며 지낼 사이는 아니잖아요. 희영아, 잘못했다. 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대뜸 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오해를 터뜨리는 엄마였습니다.
10년, 20년 전에도 안 하던 사과를 왜 갑자기 하시는 거죠? 시간이 지나니 알겠다. 내가 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엄마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하루아침에 불구가 된 네 아빠를 버린 거. 아장거리며 걷던 너를 버린 거. 아내로서 엄마로서 평생 아무 역할도 안 한 거. 이제 와서 그런 얘기 다 무슨 소용이죠?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하다. 지가 그런 상황에 안 처해보고서는 그 심정을 몰라. 나도 그렇구나. 비참하게 팽당해보고 나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 알겠구나. 그래요? 잘못이 뭔지 아셨으니 그럼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세요. 희영아, 이 엄마를 부디 용서해다오. 네 아빠에게도 제발 이 엄마를 다시... 설마 이제 와서 아빠에게 돌아오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려는 건 아니죠? 희영아, 네가 화나고 나에게 한 맺힌 거는 알겠는데 그런 말도 있잖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 그런 말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말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도 경우가 아니에요. 아빠요. 엄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셨던 거 아세요? 뭐라고? 엄마가 저지른 그 배신 때문에 전 아빠 없는 고아가 될 뻔했다고요. 희영아, 엄마가 차마 그것까지는 몰랐어. 그 말을 들은 엄마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지는 걸 저는 보았어요. 악하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엄마라 생각했는데 과거의 그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는 그래도 엄마 역시 기함을 하긴 하는구나 싶더군요. 아빠와 저 할머니 문제없이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아빠가 겨우 힘들게 그 과거의 상처들을 묻어두고 사시는데 이제 와서 해집는 짓 따위 하지 마시라고요. 희영아, 엄마가 더는 살아갈 방도가 없어서 그래. 부끄러운 얘기다만 내가 진짜 10원짜리 한 푼도 없이 이혼을 당하는 바람에 정말 어디 갈 곳 하나 없는 거지 신세나 다름이 없구나. 그런 걸 왜 이제 와서 저한테 부탁하는 거죠? 야멸차게 아빠와 저를 버릴 때는 언제고요? 정말 저와 아빠에게 미안하다면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저는 이런지하에 엄마의 청을 거절하고 뒤돌아서 와버렸습니다. 사실 그 사설 탐정을 도와서 엄마를 이혼시키려고 할 때만 해도 제가 바란 건 엄마의 몰락이자 파멸이었습니다. 아빠를 죽게 만들 뻔한 엄마의 그 치떨리는 배신과 불륜을 생각할 때 엄마가 철저하게 망가지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엄마가 그렇게 무너져서 거짓골로 우는 걸 보니까 제 마음도 좋지가 않은 겁니다. 엄마의 이혼이 마무리되었을 즈음 사설탐정이 저를 불러내서 성공 보수랍시고 인센티브를 주더군요. 그쪽 덕분에 회장님 원하시는 대로 이혼 문제없이 마무리됐네요. 이건 약속한 성공 보수요. 무슨 금액이 이리 커요? 웬만한 사람들 결혼 자금은 너끈이 되겠네. 그럼 이참에 나랑 결혼할래요? 뭐라고요? 농담한 걸 가지고 뭘 그리 정색을 하시나? 회장님이 재력도 재력이거니와 호탕하셔서 애초에 나랑 계약할 때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성사시켜주면 큰 거 한 장 주시기로 했거든요. 약속대로 그 금액의 20%를 그쪽에게 준 거고요. 그 돈의 절반 우리 엄마 갖다 줘요. 예? 지금 뭐라는 겁니까? 뻔히 다 들었으면서 뭘 되물어요. 이 돈의 절반 엄마 갖다 주고 어디 조그만 방이라도 얻어서 들어가라고 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그건가?
아, 내가 그런 변명까지 그쪽한테 해야 하나요? 무슨 눈치야, 뭐야? 사람이 뭐 그리 뾰족하고 빈틈이 없어요? 한 계절 가까이 나름 동고동락했는데, 어? 그 정도 변명도 나한테는 못하나? 됐고요. 나 그쪽하고 입씨름까지 할 여유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요. 부탁이란 게 뭐요? 이 명함 우리 엄마한테 보여주면서 여기서 일자리 얻으라고 해요. 내가 준 거라고는 하지 말고요. 그쪽 뭐 아는 사람 통해서 직업 소개서 사람인 척하고요. 에이, 뭐 그거야 내 전문이니까. 저는 제3자를 통해서 엄마의 일자리를 주선해줬습니다. 사설 탐정에게 받은 인센티브의 절반을 엄마에게 줘서 살집을 얻도록 해줬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엄마에게 남은 마지막 도리라 여겨지더라고요. 그걸 마지막으로 저는 영원히 엄마라는 두 글자를 제 마음속에서 그냥 깔끔하게 지워버리자 그렇게 생각을 했더랍니다. 아빠와 할머니에게는 그냥 걸러서 엄마의 소문을 들은 척하고 엄마의 소식을 전했어요. 네 엄마가 그런 식으로 이혼을 당했단 말이냐? 네, 할머니. 그럼 네 엄마 어쩌고 산다니? 먹고 살 궁리는 있다든? 뭐 조그만 방 한 칸 얻을 돈은 쥐어주고 내쫓았나 봐요. 들리는 소문으론 한정식집 서빙이라면서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자리라도 구했다니 다행이다. 에휴, 넌 이제 와서 희영어머니 일자리가 걱정되니? 아, 어머니도 참. 그럼 그런 소리도 하나 못하나요? 아, 명색이 희영이 엄마잖아요. 걱정 마세요, 아빠. 엄마가 예전처럼 강남서 똥똥거리며 살며 사모님 소리는 못 들어도 서빙일 하시며 먹고는 사시나 봐요. 어디 아픈 데도 없다고 하고요. 혜영이 넌 어디서 그렇게 엄마 소식을 시시콜콜이 전해 들었어? 외근 나갔다가 우연히 외가 쪽 먼 친척어른을 만났어요. 네가 네 외할머니 장례식에 갔을 때 인사를 다 하고 왔댔지? 네. 그때 저를 보고 기억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런 식으로 적당히 할머니와 아빠를 안심시켜드렸죠.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더니만. 네 엄마가 딱 그 짝이구나. 엄마의 비참한 근황을 전해들은 그날 밤 아빠는 오랜만에 혼자서 소주잔을 늦게까지 기울이시더라고요. 아빠, 같이 대작해드릴까요? 술도 잘 못 먹는 녀석이 무슨. 술이야 분위기로 먹는 거지. 뭐 맛으로 먹나요? 뭔가 한두 마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쓸쓸함과 회한을 가득 담고 있는 아빠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빠의 빈 술잔에 소주를 가득 따라드렸어요. 희영아, 너 아직도 엄마가 많이 밉니? 아니요, 이젠 안 그래요. 나도 그렇다. 난 실은 아니다. 아빠가 뭔가 말씀하시려다가 관둔 말이 무엇인지 저는 다시 되묻지 않았더랍니다. 굳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란 것 정도는 저도 알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엄마의 그런 결말이 아빠에게 마냥 사이다와 같은 효과만 불러일으키는 건 아니라는 게 전 좀 마음이 아프더군요. 아빠가 엄마를 참 많이도 사랑하셨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사랑이야 애진자 끝났다지만 저를 낳은 엄마이기에 한 칼에 베어버릴 수 없는 복잡한 애증이 존재할 거라는 건 알 수 있었죠. 아빠, 전 아빠가 이제 진짜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형이 네 말이 맞다. 전 아빠가 다시 좋은 분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녀석, 쓸데없는 소리 한다. 술도 안 마셨으면서 취한 척이야? 취중이 아니라 제 진심이에요.
아빠 정도면 지금도 얼마든지 인기 많으실걸요? 그래도 우리 딸내미에게 인정받은 아빠라 기분이 좋구나. 그날 아빠와 저는 소주 2병을 함께 비우고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저는 고질적인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게 달게 잠이 들었죠. 엄마의 이혼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된 뒤 저는 한동안 그 사설 탐정을 보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 일이 마무리된 마당에 더는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저는 그날도 회사를 퇴근하고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랄까, 출근길에서부터 누군가 제 뒤를 쫓는 것 같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더랍니다. 저는 퇴근길에서도 그런 묘한 촉을 느꼈고 일부러 전철을 기다리는 방향을 급하게 바꾸어서 휙 돌아섰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 뒤에 그 남자, 사설 탐정이 떡하니 서 있더라고요. 지금 나 미행한 거예요? 들켜버렸네. 우리 볼일 끝났잖아요. 왜 이러는 건데요? 사람 당황스럽게. 촉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왜 이러는지 몰라 물어요? 내가 그쪽 미행한 지 벌써 며칠째인데 이제 알지를 않나? 날 며칠씩이나 미행했다는 거예요? 왜요? 거참, 외유 앵무새라도 잡아먹었어? 아, 왜 자꾸 아까부터 왜거려요? 당신이 왜 소리가 나오게 행동을 하니까. 아이 참, 사랑의 이유 있어요? 사랑의 왜가 필요해 그쪽은? 불시에 저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남자,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지내는 동안 저도 모르게 이유를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들어서 이런 감정 대체 뭐지? 싶었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에게 연락을 해볼 엄두는 나지 않더군요. 뭐랄까, 저의 내밀한 가정사와 제일 친한 친구도 모르는 엄마의 사연까지 속속들이 다 아는 남자를 더는 보기 싫은 그런 심리였달까요? 지금 저한테 고백하시는 거예요? 다 들었으면서 뭐 또 듣고 싶어서 그래요? 난 그쪽하고 절대 안 사귀어요. 아니 왜? 이유가 뭔데? 사랑에 이유 없댔죠? 싫은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처음에 야멸차게 그 남자를 밀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남자의 직업적인 근성 때문이었을까요? 정말이지 지칠 줄 모르고 포기하지 않고 저를 끊임없이 미행하는 남자였습니다. 퇴근길 전철역에서 툭, 주말마다 가는 수영장 앞에서 불쑥, 우산을 챙기지 않고 나간 편의점 앞에서 우산을 내밀며 또 귀신처럼 갑자기 툭 나타나고 나는 남자였어요. 언제까지 나 스토킹할 거죠? 신고해요, 그럼. 신고하라면 못할 줄 알고? 휴대전화를 꺼내 112를 누르려는데 가만히 지켜만 보는 남자였어요. 겁 안 나요? 내가 진짜 신고하면 어쩌려고? 신고하면 그쪽 다시는 안 봐. 택해요. 날 신고하던지 나랑 결혼하던지. 뭐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이야? 신고해요. 진짜 내가 싫은 거면 신고하면 되잖아. 여러분은 제가 어떤 선택을 한 것 같으세요? 네, 저는 다음 달에 사설탐정 환욱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환욱이라는 건 그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신고할래 아님 결혼할래. 그가 제 앞에서 아주 강짜를 부리던 날 말입니다. 결혼을 결심한 건 물론 환욱 씨와 반년 정도 데이트를 하고 나서 결정한 일이었죠. 무엇보다 저희 아빠와 할머니에게 아들처럼 손자처럼 살갑고 정있게 구는 모습에 결혼해도 될 남자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환욱 씨가 엄마의 전남편으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는 가건물 하나를 경매로 살 만큼 큰 액수였습니다.
그 돈으로 2층짜리 건물을 하나 사서 사무실을 제대로 차렸더라고요. 결혼을 준비하며 제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제안을 하는 환욱 씨였어요. 당신 다른 데 회사 들어가서 일하느니 나랑 같이 듀오로 일하는 거 어때? 사설 탐정이를 같이 하자고? 전에 해봐서 알겠지만 우리 진짜 합 좋았잖아. 당신 촉도 빠르고 내가 캐치 못하는 거 척척 캐치해내고. 그럼 수입료는 몇 대 몇으로 할 건데? 5대 3? 뭐라는 거죠? 듀오로 일하자면서 5대 5? 에이, 모르겠다. 오케이, 콜. 그렇게 해서 저는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함께 사설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게 됐더랍니다. 남편이 어깨에서 짬바가 있는 편이고 또 저의 감이 좋은 편이라 사무소는 아주 잘 운영되고 있어요. 맡겼다 하면 깔끔하게 일처리 잘하는 곳으로 소문이 나서 웬만한 대기업 월급쟁이 연봉보다 수입이 좋습니다. 저희 엄마는 한정식집 식당 일을 부지런히 잘하신다고 하더군요. 남편을 통해서 사람을 시켜서 잠시 엄마 뒷조사를 해봤어요. 엄마가 그 후로 어떻게 사시나 좀 궁금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우리 엄마 식당 일 잘하신대? 지켜보니까 그 가게 에이스로 일하시더라. 일 끝나면 바로 퇴근하고 주말에는 보육원 봉사도 나가시고. 엄마가 보육원 봉사를 나간다고? 나도 내가 보면서도 안 믿겨서 보육원 관계자들한테 확인까지 다 했어. 그랬더니 한 달에 2번 꼭 봉사를 나오신대. 봉사를 나오는 이유는 평생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후회가 된다고. 사는 날까지 그래도 좀 착한 일도 가끔은 하면서 살고 싶다고 그러셨다던데? 남편에게 듣고도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아빠와 저에게는 씻지 못할 상처만 준 엄마지만 그래도 개과천선하듯 그런 삶을 사신다니 너무 다행인 일이었죠. 엄마의 주말일가가 보육원 봉사라면 남편의 주말일가는 따로 있었어요. 여보, 우리 요즘 유행하는 영화 있잖아. 땡땡 보러 가자. 안 돼. 오늘 장인어른이랑 나랑 목욕탕 가는 날인 거 몰라? 이서방, 오늘은 하루 건너뛰고 이 형이랑 데이트하고 와. 안 됩니다, 장인어른. 우리끼리 평생 지키기로 한 루틴인데 오기면 그게 어디 루틴인가요? 이 사람하고 영화는 장인어른이랑 목욕탕 다녀오고 나서 가도 되니까 걱정 마세요. 이영아, 아빠 이서방이랑 목욕 가도 되겠니? 당연하죠, 아빠.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세요. 그럼 네 남편 내가 좀 잠깐 빌리마. 이서방, 운전은 내가 할 테니 따라 나오게. 다리가 불편한 아빠를 모시고 주말마다 목욕탕을 가는 남편입니다. 넉살도 좋고 애교도 많은 성격의 남편이 아빠에게 살가운 아들 노릇을 해주는 게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 할머니, 우리도 오랜만에 사우나 나갈까요? 그러자. 남자들끼리 저리 똘똘 뭉쳐서 데이트를 간다는데 우리도 질 수야 있겠니?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남편이 먼저 합가를 제안해 주었더랍니다. 저희 남편이요. 외아들로 자라서 유년 시절이 많이 외로웠다고 합니다. 시부모님 내에는 멀리 필리핀의 친척 어른과 함께 사업을 하신다고 떠나셔서 혼자 지낸 시간이 긴 남편이었죠. 북적거리며 가족들끼리 사는 게 로망이었다면서 어른들 모시고 사는데 거리낌이 처음부터 없던 남편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처음부터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그런 배려 섞인 결정을 해준 남편이 더없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주말 목욕을 마치고 돌아와 둘이서 함께 TV를 보다 문득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이었어요. 처음에 왜 내 고백 거절했어?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해? 저기 드라마에서 여자가 자꾸 남자한테 챙기는 거 보니까 당신이 나 거절하던 거 생각나서?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막 억울해지려고 그래? 그래, 무지 억울하다. 생각해보면
그때도 뻔히 나 좋아했으면서 일부러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뭐라는 거야, 정말. 오, 표정 보니까 내가 팩폭을 한 것 같은데? 야, 억울해서 내가 이제라도 복수를 좀 해야겠다. 남편의 복수가 뭐냐고요?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성인이 되고 나서까지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엄마가 그런 식으로 아빠를 배신하고 떠났다는 가정사 때문인지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죠. 휠체어를 타게 된 아빠를 버린 엄마를 보며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게 부부라면 결혼 같은 걸 해서 뭐 할까 하는 회의감이 마음 깊은 곳에 있었거든요. 그런 어두운 저의 마인드가 남편을 통해서 말끔히 치유가 된 게 사실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친구들에게도 결혼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나의 상처까지 속속들이 알아서 처음엔 남편이 싫었는데 알고 보니 사랑은 그런 사람과 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속속들이 아는 누군가가 계신가요? 그런 누군가가 여러분을 따뜻한 눈빛으로 쳐다본다면 밀쳐낼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는 방법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용기가 결국은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더라고요. 긴 얘기는 여기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